일부. 그 1,000만 원 때문에 징역 3년이라고요. 어느 날 구청에서 등기우편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뜯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박탈 및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고발 예정. 당신은 지금 징역 3년이라는 무서운 단어 앞에 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행복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 꼭 반드시 진심으로 보셔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 중 수급자가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 몰랐다고요? 수급자 부정수급, 징역 3년 1,000만 원 실화입니다. 아니, 저 진짜 몰랐어요. 알바한 것도 잠깐이었고요. 신고해야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선생님, 수급자 부정수급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판례 해석입니다. 수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2부. 실제 사례로 본 부정수급의 무서운 결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있었던 부정수급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같이 반복되는 말은 이것입니다. 몰랐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다. 사례 1. 숨긴 알바 수입, 벌금 800만 원. 애들 키우면서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주 3일 하루 몇 시간씩만 일했는데 이걸 신고 안 했다고 벌금이 800만 원이라고요. 서울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박모 씨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였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가까운 식당에서 주 3일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한 달 수입은 40에서 50만 원 정도, 그것도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건강보험,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수급 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벌금 800만 원, 게다가 형사재판까지 갔고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범죄 기록은 남게 되었습니다. 사례 2자녀 명의 통장에 숨긴 재산. 애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모아둔 거였어요. 제 통장에 있으면 지원 안 된다고 해서. 부산에 거주하던 60대 김모 씨. 본인 명의 재산은 없었지만 자녀 통장에 약 1,5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사실상 본인의 돈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 판단입니다. 자녀 통장에 있어도 실질 소유자가 부모라면 수급 조건 위반이다. 김 씨는 벌금형, 자녀는 공모 혐의로 조사. 자녀는 공무원 준비생이었고 전과 기록이 큰 리스크로 작용하였습니다. 사례 3. 거주지 허위 신고. 딸 집에 얹혀 살았는데 수급 신청할 땐 동생 집 주소로 했어요. 딸 명의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주소만 다르게 신고해도 고의적 허위 신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종종 구청 직원이 괜찮다고 했다는 말에 기대 행동하지만 법적으로는 서류상 허위 기재가 문제입니다. 결과입니다. 형사 입건, 수급 자격 박탈, 환수금 부과, 벌금 300만 원. 이분은 결국 영구히 수급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3부. 도대체 뭐가 부정수급인가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 도대체 어떤 게 부정수급인가요? 정확히 알아야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입 누락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작동 중, 국세청 자료, 4대 보험 납부 내역, 근로소득 지급 신고, 사업자 등록 여부,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 추적. 소액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0만 원짜리 알바인데요. 신고 대상입니다. 가족 간 증여, 계좌 이동도 추적 대상입니다. 이지훈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형제자매 간 계좌 이동도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실질 소유자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주소 허위 신고, 동거 가족 누락.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재산이 있으면 본인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달리해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부 형사처벌 기준 진짜 징역 3년.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5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가능. 최대한 변호사 인터뷰입니다. 고의가 명백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가 병합되면 더 무겁습니다. 부정수급자가 받는 대가입니다. 형사처벌, 수급 자격 박탈, 환수금, 복지 연계 불가, 신용도 하락, 취업, 임대계약 등 불이익. 5부 오해와 진실은 이럴 땐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선의의 착오로 인한 처벌 피한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신고하려 했으나 그 전에 발각된 경우 행정경고. 지자체의 실수는 수급자 책임이 아닙니다. 서울 마포구 사례입니다. 복지공무원의 실수 인정으로 행정청 과실 인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급자 가족의 잦은 신고는 행정심판 통해 제재 취소되었습니다. 6부 예방이 최선입니다. 수급자 꿀팁 정리. 수급자 정기조사 시 체크리스트. 통장 거래 내역 정리. 자녀명의 자금 투명화. 임대차 계약 시 주소 확인. 가구원 변경 즉시 신고.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상황들. 아르바이트 시작. 용돈 수령. 차량 구입. 가구원 합가 퇴거. 김세경 변호사 조언입니다. 수급자는 법적 책임자입니다. 신고 의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의심되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7부 마무리하며 권리와 책임 모두가 지켜야 할 복지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복지제도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책임도 큽니다. 가장 좋은 복지의 실천은 규정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몰랐다고 말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상담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아는 게 힘이라는 말, 이럴 때 더 실감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